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엑지TV입니다. 이번 3.14 결전리그 마지막 빌드 가이드 영상으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소개드릴 빌드는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린 올 유니크 돌골렘 빌드입니다. 단단함을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으시겠고요. 사냥 영상 및 이제 단단함을 한번 보시고 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잘 보셨나요? 단단한 빌드를 이렇게 또 하는 건 되게 간만이라서 걱정했었는데 생각보다 잘 만들어진 것 같아서 좀 다행입니다. 그러면 아이템 소개 전 간단하게 빌드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우선 빌드의 메커니즘을 먼저 살펴보자면 각종 방어 기제를 이용해서 몸을 단단하게 하고 돌골렘의 버프, 즉 생명력 재생을 최대한 증가시켜서 들어오는 데미지를 상쇄시켜 생존을 더욱 튼튼하게 하는 빌드입니다. 그러면 부패골렘을 써도 되나요? 네, 부패골렘 쓰셔도 됩니다. 다만 스킬 잼 칸이 제 세팅에서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돌골렘을 그대로 이용했고요. 그리고 다른 소환수를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부패골렘 쓰기 시너지가 조금 떨어져서 돌골렘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왜 엘리멘탈리스트인가요? 골렘 하면 엘리, 엘리 하면 골렘이라고 생각해서 채택했습니다. 원시 비호를 통해 원소 피해에 대한 이제 생존도 증가시켰고 원소 상태 이상 회피 능력과 골렘 버프 효과 증가, 그리고 골렘 수 최대치 증가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사실 딜적인 부분은 네크로맨서가 아마 조금 더 좋을 겁니다. 그러면 빌드의 장점 및 단점을 알아보자면 우선 장점으로는 블랙홀 수영 같은 거는 이제 불가능하지만 상당히 단단합니다. 그리고 올 유니크 세팅이라서 접근성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소환수 빌드 특성상 손이 편한 그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단점으로는 돌골렘 특성상 랩핀이 그렇게 시원시원하지 않고요. 이제 돌골렘 자체가 좀 둔한 소환수다 보니까, 그리고 돌골렘 빌드 특성상 시즌 초 상당히 가격이 비쌉니다. 그래서 시즌 초에는 맞추기가 어렵다는 게 단점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아이템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무기입니다. 무기 같은 경우에는 날부지긋 2개를 사용했습니다. 상당히 가성비가 좋은 아이템으로 모든 물리 주문 스킬잼 레벨 플러스 3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양쪽을 사용하게 되면 무려 6레벨이 오르게 되는데요. 시즌 초에는 값이 좀 나가지만 조금만 지나도 상당히 싼 값에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 효과로 오르는 스킬잼은 돌골렘, 용암방패, 공포의 깃발, 자부심, 치약성, 수호자 기동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스킬들이 이제 6레벨이 증가하고요. 대신 원소 피해는 주지 못하지만 사실 물리 소환수 빌드이기 때문에 아무런 그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게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스킬잼으로는 새로운 활력 보조, 바알 용암 방패, 소집, 그리고 반대편에는 관대한 보조,
공포의 깃발, 자부심을 사용합니다. 공포의 깃발과 간대한 보조, 그리고 꿰뚫기 보조, 군주얼 노드를 사용해서 이제 소환수 꿰뚫기 확률을 99%를 맞춰주고요. 용암방패는 좌클릭에 놓고 사용하며 바알 용암방패의 경우 위급할 때 따로 써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투구입니다. 투구는 BDD의 장막을 사용했는데요. 모든 원소 저항이 이제 상당히 많이 올리고 장착된 잼 레벨도 2나 오르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마법 반지 장착 시 피격 시 받는 피해에 불운을 적용하기 때문에 데미지를 이제 감소시켜 생존에 도움이 됩니다. 오른쪽 슬롯에 마법 반지를 이제 장착하면 사술 방지 상태가 되는데요. 왜 왼쪽에 끼지 않느냐라고 이제 말씀하시면 나중에 이제 또 후술하겠지만 갑옷에서 치명타로 받는 추가 피해를 없애주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왼손에 낄 필요가 없고, 거기다가 부정한 대리자를 왼쪽에 사용함으로써 냉각 효과 대신에 이제 저주를 걸어주기 위해서 이것을 왼쪽에 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매직 반지를 오른쪽에 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피격 시 받는 피해에 불운을 적용시키고 치명타로 받는 추가 피해가 없어지고 모든 사술에 방지가 되고, 그리고 그 엘리멘탈리스트 어센던시 효과로 모든 원소 상태 회피를 이제 또 가지게 됩니다. 스킬잼으로는 이제 수호자 기동, 원소의 군단 보조, 혹은 소환수 생명력 보조, 육탄 방어 보조, 그리고 망령 소환을 사용해줍니다. 보조 소환수들로는 이제 생존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서 장착된 잼 레벨이 오르는 이 BDD의 장막에다가 이제 사용했고요. 수호자 기동에게 끼워주는 아이템은 실세, 음흉한 가면, 엠부의 돌진, 남행, 빅타리오의 비상을 사용했습니다. 망령으로는 투기장의 대가, 그리고 투레그들 이렇게 두 마리를 사용했습니다. 지금 이제 망령은 안 보이는데 그 투기장의 대가랑 투레그들을 사용해주세요. 사실 권능 격분을 충전시켜주는 원숭이를 사용해도 되는데 그 원숭이들은 너무 몸이 약해서 저는 그 친구들을 쓰지 않습니다. 다음은 BDD와 세트인 마법 반지입니다. 무보석 반지로 이제 사용하시면 되고요. 변화의 오브를 사용해서 카오스 저항을 띄워주시면 됩니다. 카오스 저항을 띄우신 다음에 거기에다가 생명력 1티어를 붙여주는 게 베스트이긴 하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카오스 저항을 띄우고 나서 크래프팅으로 생명력을 달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혹은 카오스 저항에다가 장착된 잼 레벨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스킬잼으로는 원격 기폭 장치를 이제 여기에다가 달아서 사용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반대편 반지에는 부정한 대리자를 사용했습니다. 원격 기폭 장치를 사용한다면 이제 같이 쓰기에 아주 좋습니다. 냉기와 번개 저항을 또 넉넉하게 챙겨주는 것도 상당히 좋고요. 기폭 장치가 이제 오라 대신에 장착된 저주를 오라 형식으로 사용해줍니다. 반지를 왼쪽에 장비했기 때문에 냉각 기폭 장치가 이제 냉각 대신에 치약성 저주를 걸어서 적이 받는 물리 피해를 증가시켜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스킬잼은 치약성을 사용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다음은 목걸이입니다. 목걸이는 징크스 액마기를 사용했습니다. 부족한 민첩을 좀 많이 챙겨주고요. 거기다가 카오스 저항 역시 많이 챙겨줍니다. 시전하는 저주와 오라 효과도 이제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쏠쏠하고요. 받는 피해를 10%를 망령이 또 대신 받기 때문에 여기서 또 생존을 늘릴 수 있습니다. 성유로는 추가 저주, 이제 저주를 한 개 더 걸 수 있게 해주는 멸망의 속삭임을 발라주었습니다. 다음은 갑옷입니다. 갑옷은 돌골렘들이 좋아하는 황동철갑인데요. 미노타우루스가 이제 드랍하는 고유 아이템으로 돌골렘 너프 전 시즌 초 상당한 값을 자랑했지만 돌골렘 너프 후 값어치가 이제 좀 많이 떨어진 갑옷입니다. 이동 속도 및 막기 확률이 감소하지만 방어도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치명타로 맞는 추가 피해를 없애주기 때문에 생존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스킬잼으로는 돌골렘 소환, 근접 물리 피해 보조, 포악한 보조, 연속 타격 보조, 소환수 피해 보조, 그리고 꿰뚫기 보조를 사용합니다. 각성한 근접 물리 피해 보조를 이제 사용해 주시면 상대에게 위협을 주기 때문에 상대가 받는 공격 피해 10% 증가 효과가 있어서 각성한 근물 피를 좀 껴주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는 자본이 된다면 각성이나 혹은 대체 퀄리티 잼을 사용해 주세요. 장갑입니다. 장갑은 숨결 강탈자를 사용했습니다. 생명력이 없는 게 아쉽지만 모든 저항이 오르며 소환수도 효과를 받는 역병 걸린 포자를 생성시켜줍니다. 역병 걸린 포자는 매핑 및 리그 컨텐츠에서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거기다가 성류도 하나 바를 수 있기 때문에 노드를 아낄 수 있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성류는 멀리 떨어져 있는 이제 굶주린 패거리를 부여해서 노드를 최대한 아껴줍니다. 스킬잼으로는 카오스 골렘 소환, 격분주의 보조, 힘줄 절단 보조, 그리고 칼날 선회를 사용합니다.
카오스 골렘 한 마리를 이제 소환해가지고 받는 물리 피해를 최대한 감소시켜주고요. 그리고 격분주의 보조를 통해서 소환수들의 데미지를 올려주고 힘줄 절단을 걸어서 받는 물리 피해를 증가시킵니다. 돌골렘이나 망령, 기동이에게는 달기가 이제 그 스킬 잼칸이 부족하기 때문에 카오스 골렘에다가 달아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단검을 이용하기 때문에 칼날 선회를 이동기로 사용하는데요. 엘리 노드 중에서 냉각이나 감전을 걸어주는 노드 역시 이 칼날 선회로 발동시켜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벨트입니다. 벨트는 역시나 이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어둠에 대한 경외를 사용하는데요. 장착된 시면주얼의 효과가 75% 증가하며 2개까지 착용이 가능합니다. 시면주얼에서 가장 먼저 챙겨주어야 할 옵션은 생명력 최대치, 그리고 부족한 스탯, 민첩이 아마 좀 부족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첩을 좀 챙겨주시고, 그리고 카오스 저항을 조금, 그리고 하염과 냉기 저항이 또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챙겨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이거 이외에는 소환수가 주는 이제 물리 피해 증가라든지 혹은 소환수의 공격 명중 시 실명, 도발 등의 옵션을 챙겨주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발입니다. 항온의 항폐라는 신발을 이제 발견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무난한 이동 속도와 이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이 신발은 여기서 주목할 만한 옵션이 있는데 플라스크 효과를 받는 동안 카오스 저항 플러스 50%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 빌드는 플라스크를 사용한 동안에 모든 저항이 맥스가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소에는 화염 저항 78%, 냉기 저항 77%, 번개 저항 77%를 유지하고 있으며 카오스 저항은 30%인데요. 여기서 포션을 먹어주면은 이게 지속되는 동안에는 카오스 저항까지도 이제 최대 저항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스킬잼으로는 신비학자의 낙인, 살점 곡물, 인력군의 증표, 그리고 모독을 사용했습니다. 보스전이나 매핑 시에 이제 신비학자의 낙인을 사용하시게 되면은 적에게 부착되어서 살점 곡물과 모독, 징표를 사용하는데요. 살점 곡물을 통해서 소환수의 이동 시전 공격 속도를 증가시키고, 밀렵군의 증표로 이제 소환수에게 격분과 적이 받는 물리 피해를 증가시킵니다. 자, 아이템 소개는 끝이 났고요. 다음은 플라스크 소개입니다. 플라스크 소개는 이제 하나씩 보면서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처음으로 금단의 맛입니다. 한 번에 생명력을 최대 100%까지 회복 가능하며 사용하고 있을 때 공격 적중 완벽 회피, 그리고 주문 적중 완벽 회피와 차원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1초마다 최대 생명력 8% 카오스 피해를 받게 되는데요. 사실 저희가 지금 먹으면은 카오스 피해로 인한 데미지 감소는 없기 때문에 그냥 한 번에 체력을 100%까지 채울 수 있는 포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상당히 쓸만합니다. 이게 싫으시다면 카루의 에피입니다. 한 번 사용으로 이제 상당한 체력을 회복이 가능하고요. 거기에다가 한 방에 터진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있으면은 웬만하면은 다 수복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플라스크 효과가 끝나면 또 한 번 더 회복시켜 주기 때문에 한 번씩 쓰기에는 이 카루의 피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이 카루의 피를 쓰실 거면 여기 있는 이 석영 플라스크를 또 같이 써주는 것도 좋습니다. 다음은 병에 담긴 믿음입니다. 적이 받는 피해를 이제 증가시킨 게 소환수에게도 유효 옵션입니다. 신성한 지대 위에 있으면 생명력 재생이 늘어나기 때문에 생존에도 도움이 되지만 가격 대비 그 소환수 빌드에는 아무래도 조금 효율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음은 플라스크입니다. 시전 이동 속도를 증가시키는 이제 맹공을 주기 때문에 나름 쓸만합니다. 화강암 플라스크입니다. 방어도 플러스 3000에다가 이제 플라스크 효과를 받는 동안에 방어도 증가, 그리고 효과 증가 이렇게 같이 붙어있는 이 화강암 플라스크를 쓰시게 되면 상당히 좋습니다. 방어도가 이제 기본 1.8만에서 이걸 사용하시게 되면은 방어도가 4만까지 올라가게 되고, 용암방패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냥 쓰면은 4000 정도 되는데 이걸 쓰시고 용암방패 키시면 기본 용암방패 이제 실드도 9000대가 됩니다. 현재 용암방패 레벨이 그 20레벨이 아니기 때문에 버프량이 조금 낮다는 부분도 좀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수은 플라스크입니다. 수은 플라스크는 이제 이동속도 증가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마법 플라스크에서 챙기면 좋은 옵션을 보자면 출혈과 타락한 피, 중독 면역 이렇게 두 가지 정도를 챙기는 게 좋은데요. 사실 체력이 거의 안 깎이기 때문에 없어도 되긴 하지만 그래도 출혈이란 타락한 피 정도는 아무래도 챙겨주는 게 조금 더 좋습니다. 혹은 장막에서 피격 시 피해 흡수, 생명력 재생 등의 옵션을 이제 그 크래프팅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 다음은 어센던시 소개입니다. 우선 첫 번째는 원소의 보루입니다.
2550의 원소 피해를 막아주는 실드를 만들어주는 원소의 볼로 이제 원소 피해 관련 생존을 조금 더 올렸습니다. 그리고 골렘 버프 효과 증가와 최대치 증가, 골렘 재소환 효과를 주는 태고의 군주, 원소 상태 이상을 회피시켜주고 버프 효과 증가, 그리고 최대치를 증가시켜주는 원소 골렘 술사, 마지막으로 모든 적중이 냉각을 유발하며 적의 동작 속도를 감소시켜 생존에 도움을 주는 이제 겨울의 형성자를 이렇게 찍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칼날 선회로 이제 적중하면 유발되기 때문에 칼날 선회로 적 보스 몹이나 이런 걸 조금씩 긁어주면서 그냥 사용합니다. 사실 뭐 다른 거 딱히 찍을 게 없어서 겨울의 형성자 혹은 폭풍의 형성자를 찍으면 되는데 감전 스키터 봇이 있기 때문에 폭풍의 형성자를 이제 쓰지 않고 겨울의 형성자를 사용했습니다. 자, 다음은 패시브 노드 소개입니다. 패시브 노드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 생존 관련 노드를 찍었는데요. 일단 좀 주요 노드라고 생각하는 게 우선 뭐 이쪽에 생명력, 이쪽에 생명력, 이제 이쪽으로 돌아가지고 찍는 게 이쪽에는 소환수 피해와 효과 범위 증가. 이제 소환수 노드는 이거 정도밖에 없고요. 이쪽에 생명력, 이쪽에 골렘 노드, 이쪽에 그 주얼 슬롯. 주얼 슬롯을 최대한 많이 열어주는 게 또 좋습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모든 원소 저항감, 최대치, 그리고 냉각 감전 효과 감소, 뭐 이런 이제 감전 효과 감소 이런 걸로 인해서 생존을 조금 더 챙겨주었고요. 이쪽에 또 생명력, 이쪽에 소환수 관련 이제 떡댐 노드, 이쪽에 생명력, 이쪽에 이제 생명력과 오라 효과 증가, 이쪽에 이제 생명력과 카오스 저항, 그리고 이쪽으로 내려오셔서 모든 원소 저항과 이제 생명력, 이쪽에도 그 생명력과 방어도, 이쪽에도 원소 저항과 이제 그 방어도 증가, 생명력 노드, 이쪽으로 또 내려오셔서 이쪽에도 생명력, 이쪽에도 이제 모든 원소 저항, 이런 식으로 이제 노드에서 모든 원소 저항 같은 걸 또 많이 챙겨주기 때문에 그렇게 저항이 부족하지도 않고, 실제로 주얼에서 저항을 챙긴 경우가 많은데 이번 이 빌드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서 그 하연민 냉기 저항 1개와 이쪽에서 카오스 저항을 챙겨준 거 말고는, 이곳에서 카오스 저항을 챙겨준 것 말고는 그 외에 주얼에서는 또 저항을 따로 챙겨주지 않은 모습입니다. 자, 다음은 주얼 소개인데요. 우선 먼저 군주얼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군주얼은 이제 그 소환수 피해 증가 8칸짜리 대형 군주얼을 사용했는데요. 꼭 챙기는 노드에서는 여기 있는 어디냐, 여기 있는 썩은 발톱과 이거를 꼭 챙겨줍니다. 이거를 여기에도 쓰고 여기에도 씀으로써 이제 꿰뚫기 확률을 올려주면은 그 돌골렘의 꿰뚫기 확률이 99%가 됩니다. 그리고 챙기면 좋은 노드로는 태고의 유대와 이제 연애의 마기,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새로운 시작, 이렇게 세 가지를 챙기면 좋은데요. 태고의 유대를 웬만하면 챙겨주는 게 좋습니다. 골렘 버프 효과가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연애의 마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난하게 피해 증가, 새로운 시작 같은 경우에는 5% 확률로 2배 데미지를 주는데 썩은 발톱과 태고의 유대, 이거를 두 개를 같이 챙기고 나머지 플러스 알파를 사주면 좋은데요. 새로운 시작이 붙으면 가격이 너무 비싸져서 새로운 시작이 아닌 이 연애의 마기가 붙은 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 밑에 쪽에도 똑같습니다. 이 밑에도 연애의 마기, 태고의 유대, 썩은 발톱, 이렇게 3개가 붙어 있는 걸로 사용합니다. 자, 다음은 고유주얼 소개입니다. 고유주얼 같은 경우에는 우선 1개 사용하는 여기 있는 생명의 돌, 생명의 돌 같은 경우에는 골렘 최대치 1개와 그리고 태고 아이템 3개 장착 시 골렘 최대치가 또 1개가 늘어납니다. 골렘 최대치를 늘려주기 때문에 이제 주얼 중에서도 가장 비싼 몸값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1개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태고의 완력입니다. 태고의 완력 역시 1개만 사용하는데요. 돌골렘, 이제 그 골렘 자체가 AI가 좀 부족한 편이라서 이 주얼을 통해서 공격적으로 행동하게 하면 그나마 이제 주변 몹을 좀 잘 때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태고의 고기, 골렘의 공격 및 시전 속도 증가, 그리고 골렘이 제공하는 버프 효과가 증가하는데요. 이 태고의 고개를 2개를 사용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태고의 조화를 이제 또 사용하는데요. 태고의 조화 같은 경우에는 소환된 골렘의 쿨타임을 감소시켜주는 주얼이고요. 거기다가 골렘 피해와 생명력 재생도 있습니다. 이 태고의 조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꼭 이제 개수를 정확하게 맞출 필요는 없는데요. 다만 태고의 완력과 생명의 돌은 하나씩만 사용하시면 되고, 태고의 고기보다는 태고의 조화를 조금 더 많이 쓰는 게 딜적인 면에서 조금 더 도움이 됩니다. 이상으로 올유니크 돌골렘 엘리 가이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단단하게 잘 맞춰진 것 같아서 꽤 만족스럽습니다. 이상으로 3.14 결전 리그 마지막 빌드 가이드를 이렇게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 3.15 신규 리그에서도 더 재미있고 좋은 빌드 및 가이드로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응원의 댓글 그리고 빌드 후기, 다른 영상 주제 등을 댓글에 남겨주시면 저에게 상당히 큰 힘이 됩니다. 늘 시청해주시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